오빠, 진짜 나 미치겠어. 어제 민서 돌잔치 때도 시어머니가 자꾸 민서 안으려고 해서 너무 불편했어. 애 낳고 나서부터 더 부담스러워. 내가 왜 이렇게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 친정엄마 아빠는 뭐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꼭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시려고 해. 내가 민서 엄마인데 왜 자꾸 시어머니 뜻대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다음부턴 그냥 안 오시게 할까? 어차피 민서도 시어머니 잘 모르잖아. 이 메시지는 제 며느리가 실수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아들한테 보내려다 잘못 누른 거죠. 그 짧은 메시지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며느리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어요. 순식간에 쿵! 제 앞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 메시지 하나가 저와 아들 내 가족 사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더 들어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우리 아들 결혼이 어떻게 기쁨이 아닌 상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예요. 올해 68살 아들 하나 키운 평범한 엄마죠. 정년 퇴직 후 남편과 서울 외곽 아파트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재민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이고,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지은이 부모님과 상견례 하려고 해요. 재민이 전화에 진짜 심장이 쿵쾅쿵쾅. 아들의 짝을 만난다는 건 엄마로서 정말 설레는 순간이잖아요. 그래, 엄마가 맛집 찾아볼게. 지은이 부모님 입맛은 어때? 물었더니 재민이가 살짝 머뭇거리며 지은이가 이미 예약했대요. 홍대 근처 카페 레스토랑이래요. 순간 말문이 탁 막혔지만 곧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죠. 오, 그래? 참 똑똑한 며느리네. 엄마가 신경 쓸 일 없겠구나. 상견례 날 지은이를 처음 만났어요. 깔끔한 한복 블라우스에 예의 바른 인사. 겉으론 다 완벽했죠. 근데 왜일까? 지은이 눈빛에서 뭔가 쌀쌀맞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재민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나도 재민이한테 지은이 얘기 엄청 들었지. 우리 아들보다 훨씬 예쁘네. 웃으며 손을 잡으려 했는데 지은이가 살짝 몸을 뒤로 빼며 고개만 숙였어요. 그 순간 짧지만 제 마음에 스윽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는 쌩쌩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 이야기하던 날, 우리 부부는 당연히 집 근처인 일산 쪽 아파트를 추천했죠. 일산에 새 아파트 분양한다던데 거기 알아볼까? 엄마도 도와줄 수 있고. 재민이가 지은이를 쳐다보며 머뭇거렸어요. 사실 저희는 강남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지은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강남이면 우리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맞아요. 그래서 주말에만 찾아뵐게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는 좀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묵직해졌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 너희 편한 대로 해. 엄마는 괜찮아. 결혼식 날 사람들이 축하해요 하며 등을 툭툭 쳤어요. 친구들은 이제 며느리랑 사이좋게 지낼 거야. 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와 저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다는 걸. 신혼여행 갔다 온 애들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정성껏 밥상을 차렸어요. 지은아, 이건 재민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김치찌개야. 한번 먹어봐. 지은이는 예의상 한 숟갈 먹고는 싱긋 미소만 지었어요. 맛있네요, 어머님. 근데 저는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그날 이후 지은이는 늘 바쁘다며 우리 집 방문을 피했어요. 전화하면 재민이가 받고 지은이는 지금 나갔다거나 샤워 중이라며 통화를 피해갔죠. 친구 영희가 물었어요. 순자야, 며느리랑 잘 지내? 저는 싱글벙글 웃으며 그럼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착한데. 다만 요즘 애들 다 그렇듯 바빠서 자주 못 만나는 게 아쉬울 뿐이지.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험담을 할 순 없으니까요. 속으로 삼킨 서운함,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집에 오는 길 재민이한테 문자 보냈어요. 아들, 다음 주 아빠 생신인데 언제 올 수 있니? 답장은 하루 뒤에야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날 지은이 회사 행사 있대요. 다음에 꼭 갈게요.
그 문자 읽으며 깨달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삶에서 저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그게 앞으로의 현실일 거라는 걸. 창밖엔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죠. 비가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달력을 넘기다 지은이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걸 알았어요. 며느리 마음을 열어볼까 싶어 브랜드 지갑을 선물로 골랐죠. 재민이가 지은이가 평소 좋아하던 브랜드라고 했거든요. 선물 포장하며 가슴이 두근두근. 이 선물이 우리 사이 벽을 허물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생일 아침 메시지 보냈어요. 지은아, 생일 축하해.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 시간 되면 저녁같이 밥 어때?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 메시지가 읽음 표시로 바뀌었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여전히 답 없음. 불안해서 재민이한테 전화했죠. 재민아, 지은이한테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네. 무슨 일 있나? 아, 엄마. 지은이가 오늘 회사 미팅 있어서 바빠요. 재민이 목소리에 묘한 불편함이 묻어났어요. 그래, 그럼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고 전해줄래? 잠시 침묵 후 재민이가 말했어요. 사실 오늘 지은 이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미안해요, 엄마. 가슴이 쿡 아팠지만 이해하려 했어요. 그래, 알았어. 너희끼리 재밌게 보내. 전화 끊고 나서야 지은이에게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축하 감사합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 있어서 다음에 뵐게요. 차갑고 딱딱한 답장. 더 이상 대화는 없었죠. 준비한 선물 상자를 보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일주일 후 용기 내어 다시 문자 보냈어요. 지은아, 주말에 시간 되면 선물 전해주고 싶어. 괜찮아? 역시 읽음 표시만. 2시간 뒤 재민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지은이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갈게요. 아, 그래. 지은이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 전화 끊고 깨달았어요. 지은이와의 연락은 재민이를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암묵적 규칙이 생긴 거예요. 그 후로 지은이에게 직접 문자 보내는 게 두려워졌어요. 보낼 때마다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와도 형식적인 몇 마디뿐이었으니까요. 결국 모든 연락은 재민이를 통해서만 했어요. 친구 정희와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정희가 핸드폰을 꺼내며 자랑했어요. 순자야, 우리 며느리가 아침에 보내준 손자 사진 봐. 귀엽지? 매일 카톡으로 사진이랑 동영상 보내줘. 진짜 기특해. 정희 핸드폰엔 며느리와의 따뜻한 대화가 가득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손자 사진 칭찬했지만 속으론 질투와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너희는 참 좋겠다. 나도 지은이랑 그렇게 편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정희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왜? 지은이랑 사이 안 좋아?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요즘 애들 다 바빠서 그렇지.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마음은 딴 데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 앉으며 물었죠. 오늘 정희 만났다고 재밌었어? 그냥 그랬어요. 정희 며느리는 진짜 착하더라. 매일 손자 사진도 보내주고.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여보, 사람마다 성격 다르지. 지은이도 바빠서 적응하느라 힘들 거야. 시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당신은 맨날 그렇게만 말해요. 결혼한 지 1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적응 못했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남편이 한숨 쉬며 제 손을 잡았어요. 너무 마음 쓰지 마. 언젠가 마음 열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지은이에게 용기 내어 문자 보냈어요. 지은아, 잘 지내? 요즘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해.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 와. 재민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해줄게. 바로 읽은 표시가 떴지만 역시 답장은 없었어요. 화면을 보며 또 깨달았죠. 제 메시지는 바다에 던진 돌멩이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결혼 2년 차, 재민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가 된다니 인생에서 기다려온 또 하나의 기쁨이었죠. 진짜? 진짜? 아이고, 얼마나 됐어? 지은이 몸 괜찮아? 3개월 됐어요. 입덧도 좀 나아졌대요. 그래, 내가 내일 갈까? 지은이 좋아하는 반찬 해주고 싶어. 잠시 침묵 후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아직 조용히 지내고 싶대요. 임신 초기라 예민해서 나중에 안정되면 연락드릴게요. 실망했지만 아, 그래. 지은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라며 이해하려 했어요. 손자 탄생이
우리 관계의 새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임신 소식 이후에도 지은이는 저를 멀리했어요. 재민이를 통해 간간히 소식만 들었고 직접 연락은 없었죠. 임신 7개월. 용기 내어 문자 보냈어요. 지은아, 요즘 잘 지내? 아기 용품 준비 잘 돼?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역시 답장은 없었어요. 다음 날 재민이 전화. 엄마, 지은이 부모님이 필요한 거 다 준비해 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마치 제 도움은 필요 없다는 말 같았어요. 그래? 그럼 언제 보러 가도 될까? 지금은 지은이가 몸 불편해서 출산 후에 보는 게 어떨까요? 숨이 턱 막혔어요. 손자를 품에 안는 날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다니. 알았어. 지은이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결국 손자 민서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출산 당일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재민이가 다음 날에야 소식을 전했죠. 병원 면회도 나중이라며 미뤄졌어요. 엄마, 지금은 지은이 부모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은이가 좀 쉬어야 한대요. 마음 아팠지만 겉으론 이해한다고 했어요. 첫 면회는 출산 일주일 후에야 허락됐죠.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심장이 두근두근. 병실 문 열자 지은이 부모님이 민서를 안고 계셨어요. 지은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요. 축하해, 지은아. 진짜 귀여운 아기네. 지은이가 피곤한 미소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 어머니가 민서를 안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역 표시 같았죠. 저 아기 좀 안아봐도 될까? 조심스럽게 손 내밀자 지은이 어머니가 살짝 망설이다 민서를 건넸어요. 작고 보드라운 민서를 안는 순간 눈물이 반짝반짝. 우리 민서 할머니가 진짜 많이 사랑할게. 겨우 10분 그게 민서와의 첫 시간이었어요. 재민이가 지은이가 쉬어야 한다며 면회를 서둘러 끝냈죠. 집 오는 길 남편이 물었어요. 아기 어땠어? 너무 예뻐요. 딱 재민이 어릴 때 같아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주르륵.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민서를 안았을 때 지은이 눈빛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아기에게 해를 끼칠 사람처럼. 그 후로 민서 소식은 드물었어요. 가끔 재민이가 보내주는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친구들이 손자 사진 자랑할 때 저는 한 달 전 받은 사진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순자야. 손자 벌써 이렇게 컸네. 친구들은 몰랐지만 늘 같은 사진이었어요. 새 사진이 너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재민이에게 물었어요. 재민아, 민서, 요즘 어때? 사진 좀 더 보내줄 수 있나? 아, 네, 알았어요. 시간 날 때 보낼게요. 하지만 그 시간은 오지 않았어요. 간간히 보내주는 사진 속 민서는 이미 한 뼘씩 자라 있었죠. 손자 성장 과정이 슬라이드쇼처럼 끊어진 장면만 남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민서가 태어난 지 3개월. 지은이에게 문자 보냈어요. 지은아, 민서 보고 싶어.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들러도 될까? 기적처럼 답장이 왔어요. 내일은 민서 예방접종 가는 날이라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어머님. 다음에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핸드폰 내려놓고 한숨 푹. 민서 첫돌. 일주일 전부터 선물 준비하고 재민이에게 돌잔치 계획 물었지만 늘 같은 답. 아직 지은이가 결정 못했대요. 결정되면 알려드릴게요. 돌잔치 이틀 전. 재민이 연락.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지은이 부모님 댁에서 작게 돌잔치예요. 지은이 부모님 댁에서? 네. 거기가 좀 넓어서요. 엄마도 오세요. 가슴이 쿡 아팠지만 손자 첫돌이니 기뻤어요. 최고급 한복 선물 준비하고 남편과 지은이 부모님 댁으로 갔죠. 이미 사람들로 북적북적. 근데 뭔가 묘했어요. 대부분 지은이 친척들이었고 우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지은이가 형식적 인사. 민서는 화려한 돌복 입고 지은이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어요. 우리 민서, 할머니 왔어. 이리 와. 팔 벌렸지만 민서는 낯선 듯 고개 돌렸어요. 당연했죠? 태어나서 손에 꼽을 정도로만 만났으니까요. 돌잔치는 지은이 부모님이 주도했어요. 민서가 돌잡이에서 연필 잡자 지은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우리 손자 공부 잘하겠네. 할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사람들이 와하 웃으며 박수. 그때 지은이 이모로 보이는 분이 저에게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지은이 지인인가요? 얼굴이 화끈.
저는 민서 친할머니예요. 재민이 엄마고요. 그러셨군요. 미안해요.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대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구석에 앉아 돌잔치 끝나길 기다렸죠. 손자 첫돌인데 남의 집 행사 온 기분이었어요. 집 오는 길 남편이 손 꼭 잡으며 괜찮아, 순자야.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을 거야. 당신도 느꼈죠? 우린 그냥 손님일 뿐이었어요. 우리 손자 돌잔치에서 그날 밤 민서 한복 사진 보내달라고 지은이에게 문자 보냈어요. 역시 답장 없음. 다음날 아침 메시지 도착. 지은이에게서 온 거라 놀랐죠. 메시지 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오빠, 진짜 나 미치겠어. 어제 돌잔치 때도 시어머니가 자꾸 민서 안으려고 해서 너무 불편했어. 애 낳고 나서부터 더 부담스러워. 내가 왜 이렇게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 친정엄마 아빠는 뭐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꼭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시려고 해. 내가 민서 엄마인데? 왜 자꾸 시어머니 뜻대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다음부턴 그냥 안 오시게 할까? 어차피 민서도 시어머니 잘 모르잖아. 분명 재민이에게 보내려던 거였어요. 실수로 저한테 보낸 거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메시지 읽을수록 가슴이 쿵쿵. 제가 그동안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지은이 눈엔 제 모든 행동이 간섭으로 보였던 걸까? 곧이어 지은이 메시지. 어머님, 죄송합니다. 방금 메시지 실수로 보냈어요. 부디 이해해주세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음 날, 재민이 전화. 엄마, 어제 지은이가 실수로 보낸 메시지 보셨어요?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한 말이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민아, 나는 지은이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냥 손자보고 며느리랑 가까워지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였니? 재민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도 젊은 엄마라 힘들겠죠. 앞으로 연락할 때만 만나러 갈게요. 전화 끊고 한숨 푹. 거실 탁자 위엔 민서 돌잔치 사진. 저는 구석에서 어색하게 웃고 민서는 지은이 부모님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당신, 내가 뭐 잘못했나? 너무 간섭했나? 남편이 어깨 토닥이며 순자야, 네 잘못 아니야. 세대 차이도 있고 요즘 애들은 공간을 중시하잖아. 난 단 한 번도 지은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조심했는데 남편이 한숨.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지. 좀 지켜보자. 그 후로 지은이에게 문자 안 보냈어요. 재민이를 통해서만 소식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상처가 남았어요. 내가 사랑하려 했던 며느리에게 나는 그저 불편한 시어머니였다는 걸. 실수로 드러난 진심이 수년간 쌓은 관계보다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며느리 속마음 알게 된 후 조용히 물러섰어요. 재민이가 사진이나 영상 보내주면 고맙다 짧게 답했고 지은이한테는 연락 안 했죠. 3개월쯤 지났을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지은 이름. 처음으로 지은이가 직접 전화한 거예요. 망설이다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탁 트인 목소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 무슨 일이니? 다음 주가 저희 결혼기념일인데 재민 오빠랑 짧게 여행 가려고요. 가슴이 쿵. 지금까지 직접 전화 한 번 없던 며느리가 부탁하려고 연락한 거였어요. 민서를 하루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들. 그동안 나를 얼마나 불편해했으면서 이제 와서 부탁? 하지만 삼켰어요. 그래, 데려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서 좀 챙겨서 토요일 아침에 갈게요. 전화 끊고 눈물이 주르륵. 손자보고 싶었지만 필요할 때만 찾는 며느리 태도가 서러웠어요. 토요일 아침, 현관벨.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환히 웃으며 민서를 안고 있었어요. 민서는 10여 개월 막 어른말 시작한 나이. 우리 민서 왔구나. 이리 와. 팔 벌렸지만 민서는 낯선 듯 지은이 품에 파고들었어요. 아직 어머님이랑 익숙해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지은이가 큰 가방 내려놓으며 여기 민서 옷, 기저귀, 간식 있어요. 낮잠은 12시, 30쯤 자고 밥은 도시락통에 있는 이유식 데워주세요. 알레르기 있으니 다른 음식 주지 마세요. 꼼꼼한 설명에서 저를 못 믿는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보모에게 맡기는 듯한 느낌. 걱정 마. 내가 애 키워봤어. 네? 아, 맞다. 재민 오빠. 밖에서 경적 소리. 지은이가 서둘렀어요.
오빠 기다리네요. 내일 저녁에 올게요. 민서야, 엄마 다녀올게. 할머니랑 재밌게 놀아. 민서가 엄마 가는 걸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달래며 창가로 갔죠. 지은이가 재민이 차에 올라타고 사라졌어요. 울지 마, 민서야. 할머니 있잖아. 민서가 한참 울다 지쳐 제품에 안겼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민서가 마음을 열었어요.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림책 읽고 간식 먹으며 행복했죠. 민서가 낮잠 자는 동안 그 작은 얼굴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녁, 민서가 보채기 시작. 엄마는 내일 올 거야. 할머니랑 놀자. 달래봤지만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지은이에게 전화했죠. 배경에서 시끄러운 음악. 지은아, 민서가 많이 보채는데. 그래요? 잠깐만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듯. 보통 이럴 땐 뽀로로 틀어주면 진정돼요. 저는 다시 들어갈게요. 전화 끊김. 한숨 쉬며 TV 켜고 뽀로로 틀자. 민서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묵직. 지은이에게 저는 그저 손자 맡길 사람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 이마가 뜨거워. 체온계로 재니 38.5도. 당황해서 지은이에게 전화했지만 안 받음. 3번 더 걸어도 마찬가지. 문자 보냈어요. 지은아, 민서열나. 38.5도야. 전화 받아줘. 10분 지나도 답 없음. 결국 동네 소아과에 전화해 상담 후 택시 타고 병원 갔어요. 감기 초기예요. 약 처방할게요. 집 돌아와 민서에게 해열제 먹이고 재웠어요. 그때 지은이 메시지.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봤어요. 민서 괜찮아요? 짧게 설명. 걱정 마. 오늘 저녁에 와. 저녁 7시, 지은이와 재민이 도착. 민서열이 내려가 놀고 있었어요. 민서야, 엄마 왔어. 지은이가 민서를 안았어요. 재민이가, 엄마, 고생하셨어요. 민서 아파서 걱정 많으셨죠? 괜찮아. 열도 내려갔으니 걱정 마. 지은이가 짐 챙기며,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쿡. 민서가 아픈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로만 대응하던 며느리. 그런데 좋은 시간이라니. 그 말이 상처였어요. 현관문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물었죠. 손자랑 어땠어? 좋았지? 네, 좋았어요. 하지만 속으론 그들에게 나는 필요할 때만 찾는 보모일 뿐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용당하듯 손자 안 보겠다고. 보모 역할이라면 차라리 거부하겠다고. 남편이 손잡으며 순자야, 어떤 결정이든 지지할게. 하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마. 눈물 참으며 당신, 우리도 젊었을 때 시부모님께 이렇게 했나요? 이건 예의와 정성의 문제예요. 2주 뒤 토요일 아침 현관벨. 모니터 보니 지은이, 재민이, 민서. 남편과 눈 마주쳤어요. 남편이 고개 끄덕였죠. 문 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환히 웃으며. 저희 오늘 급한 일 생겨서 민서 몇 시간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민서가 제게 손은 들었지만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 깊게 숨 들이마시고 미안, 오늘은 어렵겠네. 지은이 표정이 굳었어요. 네? 어디 나가실 일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 민서 못 맡아줄 것 같아. 재민이가 놀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재민아.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목소리 떨렸지만 더 참을 수 없었어요. 결혼 후부터 지은이는 나를 불편해했어. 문자 보내도 답장은 거의 없었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거절했지. 민서 태어났을 때도 내가 마지막에 알았고 병원 가도 서둘러 면회 끝냈어. 지은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그건... 지은아, 내 말 끝까지 들어줘. 손 꼭 쥐며 너희가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 민서 맡길 때만 전화 왔지. 민서 아팠을 때 전화도 안 받았어. 그런데 이제 또 필요하니까 온 거지? 재민이가 고개 숙이며 엄마, 저희가 배려 부족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는 불만스러운 표정. 어머님, 저도 조심하려 했어요. 어머님이 민서한테 뭘 해주시면 저희 육아 방식이랑 안 맞을까봐. 그 말에 인내심이 탁. 지은아, 나도 애 키워본 엄마야. 왜 나를 못 믿어? 내가 민서에게 해로운 걸 주겠니? 현관 앞에서 속마음 털어놓았어요. 나는 며느리랑 친해지고 손자 자주 보고 싶었어. 하지만 너희는 늘 거리뒀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건 너무 서운해. 지은이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저희 가정을 지키려.
가정을 지키는 게 왜 나를 멀리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희 가정을 해쳤니? 시어머니가 괴물이 아니야. 나도 아들, 손자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야. 우리도 사람이야. 재민이가 중재하려 했지만 손들어 막았어요. 이제 돌아가.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너희 원하는 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남편이 어깨 감싸며 재민아 지은아 이제 가. 너희 엄마 마음 많이 상했어. 재민이 표정엔 당혹과 죄책감. 하지만 엄마, 민서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 못 보면 민서는 지금까지도 나 거의 못 봤잖아. 익숙해질 거야. 지은이 눈에 눈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했어요. 기회 주시면 노력할게요. 고개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지은아. 내 마음 상처는 쉽게 안 아물어. 민서를 봤어요. 천진난만한 표정. 할머니가 진짜 사랑해, 민서야. 작은 손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미련 남지 않도록. 이제 가. 문 천천히 닫았어요. 문 너머 재민이 목소리. 엄마, 제발. 하지만 문은 닫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 터뜨렸어요. 남편이 말없이 안아줬어요. 잘했어요, 순자야. 민서를 못 볼지도 모르지만 옳은 선택했어. 그들이 안 변하면 더 큰 상처받을 거야. 그 후 재민이 몇 번 전화했지만 안 받았어요. 지은이도 메시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읽지 않은 채 뒀어요. 상처가 쉽게 안 아물었으니까요. 한 달 뒤 남편과 동네 공원 산책 중 벤치에 앉아 하늘 올려다보며 당신,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자식, 손자 없이. 남편이 손 꼭 잡으며 괜찮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자식이 외면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고개 끄덕였어요. 결정했으니 후회 없이 살아가기로. 집 오는 길 재민이와 지은이 번호 차단했어요. 민서 사진도 지웠죠. 새로운 시작.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 안고 새롭게 살아가는 시작. 자식, 손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로. 우리도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죠. 그걸 주지 않는 관계라면 과감히 놓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았어요. 창가에 앉아 노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그들이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때 문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부부는 우리만의 평화를 찾아 살아갈 거예요. 시간은 모든 걸 치유하지 못하지만 새 시작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이제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어요. 더 기다리지 않고, 더 아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쓸쓸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보다는 홀로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때론 놓아버리는 게 붙잡는 것보다 큰 용기라는 걸요. 남편과 저는 새 미래를 바라봅니다. 자식, 손자 없는 미래. 하지만 그 미래에도 우리는 우리다운 행복을 찾아갈 거예요. 왜냐?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사랑하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 겪은 분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랄게요. 더 많은 인생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꾹!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경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